자, 안녕 얘들아. 이제 여고 2학년 이제 서술형 강의를 선생님이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여고에서 이제 2학년이 서술형에서 보여주는 포인트들을 너네가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서술형을 맞추기 힘들어하는 부분 선생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시간 안에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잘 들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분석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양이 많은 거가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어법과 어휘 부분에서 배점이 굉장히 크고 간접 연계도 나온다는 점에서 너네가 이 시험에서 가장 힘들어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어법형 유형으로 이제 서술형이 별로 나오지 않다가, 특히나 이번 중간고사 때 어법형 서술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너네가 많이 이제 당황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 점을 간단하게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알아가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지만 이제 문장 내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법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 특히나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ing를 pp로 바꾼다던가 what을 that으로 바꾼다던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이 시험 한 번마다 한 번씩은 꼭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라서 너네가 여기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이제 서술형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나 이제 에센셜을 나간 친구들이나 이제 좀 높은 커리큘럼을 나가서 이제 어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특히나 에센셜 30강을 넘어가서 이제 수일치고 능수동 대화시고 전부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결국에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외워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여기서 봤듯이 어법, 어휘, 그리고 지문은 전부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너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수일치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that, what 반대보기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능수동을 맞추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팁, 물론 모든 상황에서 맞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몰라도 어법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어도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일치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주어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근데 여기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일치를 어떻게 내냐면, 이제 주어와 이제 동사의 위치가 조금씩 멀어진다거나 그 사이에 이제 복수명사가 들어가서 is냐 are냐를 헷갈리게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people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a를 고르기가 쉽지만, 앞에 있는 knowing 동명사의 형식을 가진 거라서 knowing 동명사는 is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나오는 케이스를 너네가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주어의 위치, 정확하게 주어의 위치가 어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that, what 가장 많은 케이스죠. that, what 위치 what 위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구분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이번 시험에도 나올 거야.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that, what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여기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걸 꾸며주는, 만약에 형용사절이라면 선행사가 존재를 할 테고,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겠지. 물론 예외사항들은 있지만 일단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을 해서 이제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판단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that을 골라야 할 테고, 없다면 이제 what을 골라야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없을 때라고 왓만 되는 건 아니야. 자, 여기에서 명사가 없으면 일단은 명사절이라는 뜻인데 명사절 중에서도 that, what 두 개가 가능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너네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아직 빌드업을 못 나가서 형식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외워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하다면 뒤에 앞에 선행사가 없고 명사가 없고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무조건 that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what을 고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우리가 미리 지문을 한 번씩 파악을 해보면서 아니면 that, what 자체를 외워줘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동격의 that은 that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만 안 된다는 점, which나 who, whom 전부 됩니다. 하지만 that은 안 돼요. 계속적 용법 콤마가 있을 때 which나 who만 된다. that은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능수동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ing 그리고 pp ed로 끝나는 이제 반대 보기가 있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수동, 만약에 이 동사를 몰라서 단어 자체를 모른다는 거나 해석이 잘 안 돼서 이게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게 될 텐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겠다. 단어도 모르겠고 잘 해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을 어떻게든 넘겨가야 됩니다. 해서 모르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뒤에 이 ing와 pp 반대복이 뒤에 있는 명사의 유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ing, 없다면 ed, pp를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제 분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타동사가 있고 여기에 ing를 붙인 후 주어 지우고 ing를 붙인 후 뒤에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명사가 있는 건 목적어가 남아있는 케이스의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있다면은 ing, 없다면은 pp를 골라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동태 문장은 동사가 bpp 형태죠. 그래서 주어 지우는 거 똑같이 해주고 be에다가 ing를 고르는데 우리 being은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가 남아서 이거를 과거분사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여기 뒤에는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서 많이 배웠듯이 목적어가 이제 주어 자리로 가면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남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없으면 pp를 골라주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ing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고 단일적으로 ing 형태가 단일적으로 이제 형용사로 쓰였을 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이제 꾸며주는 명사가 남아있지만 pp 같은 경우에도 명사를 단독적으로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만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살짝 섣부른 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겠다면 이렇게 골라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까지 신경을 써줬을 때는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건데 자, 여기에서 liberating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유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분리시킨다 라는 뜻인데 이 뜻을 모르겠고 이 지문도 잘 모르겠는데 이 어법은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옥시즌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ing를 골라줘야 될 테고 여기서는 브레이킹이랑 브로큰 다운인데 여기에서는 다운이 명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주자면 구동사의 경우에는 구동사까지 같이 봐주고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직 근데 어떤 게 구동사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어요. look for 이제 breaking down 같은 이제 좀 간단한 것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본문 내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외워주는 과정을 꼭
지켜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갈 건데 이 본문 안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예외 사항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지문에서 나올 거다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잡아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외워가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줬던 문법 포인트들을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고 들어갑시다. 자, 이제 본문 20번 문장을 골랐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전지문을 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잡아줄 건데 이제 이 지문을 고른 기준은 이제 선생님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분석을 해봤을 때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지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특히나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자료를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운을 받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자료를 받았던 워크북 자료에서 어법 반대 보기 부분을 보면서 같이 봐줘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지문에서 어법 반대 보기를 고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포인트에 대해서만 어법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특히나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능수, 농, 대왓, 그리고 수일치 포인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워크북으로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필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20번 문장, 이 심리학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 2번 반대 보기를 한번 골라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알려줬던 대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어법 반대 보기를 고르는 연습을 여기뿐만 아니라 전지문, 특히나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시냐 와시냐 반대 보기를 한번 골라볼 건데, 자, 지금 앞에 보면은 that, what 반대 보기 앞에 명사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that, what은 일단은 명사절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두 번째 기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서 이 반대 보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뒤에 문장 구조의 구조 분석을 해보니 this 주어, doesn't open work 자동사로 이제 일형식 문장으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을 골라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골라볼 건데, 자, figures out 여기에서 구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뒤에 문장 구조가 you are on a mission, you are 뒤에 전명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의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테니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that을 골라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 전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what that 마지막 반대 보기를 골라볼 건데,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open-ended questions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럴 때는 우리 what that에서 what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that이 형용사절로 쓰였다는 거 바로 이렇게 집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20번 문장을 통해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에서만 한 번씩 다시 집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나 이 지문을 통해서 뒤에 있는 지문들도 우리가 익숙하게 고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본문 20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에서 어법을 고를 때는 특히나 이제 해석에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가 약하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알려준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익숙하게만 만들 수 있어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게 서술형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법이 나는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보면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특히나 이제 에센셜을 이미 나간 친구들은 여기에서 스스럼 없이 고를 수 있고 선생님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만 알고 가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아직 빌드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는 반대보기조차 고르는 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집어주는 포인트, 그리고 특히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서술형 문장까지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번 모의고사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교과서 그리고 다른 지문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 22번, 이 22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지문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보상도 같이 따라온다 라는 게 나중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에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가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본문 22번의 심리학 지문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어법 반대보기, 특히나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주의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반대보기는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이런 식으로 수일치가 나올 때는 진짜 주어가 결국 뭔지를 봐야 되는데, with this approach가 이제 전명구로 프로블럼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라서 프로블럼을 주어로 봤을 때는 당연히 is를 고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s 다음 that what이냐인데, 여기는 일단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명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it is based 바로 수동태 문장 나오는 거,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that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3번 문장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예외 사항들 중에 한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조심하게 봐줘야 되는 포인트야. 자, 여기에서는 이 teach us, 이것을 가르쳤다, 우리에게 이것을,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us라는 명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what that은 명사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명사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뒤에 문장 구조를 봤을 때 those with the best grades or the most impressive rhythm or the highest point score will be the only ones 하고 이 형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that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등위 접속사 5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경력이 있어서 5월이 나오는지 and가 나오는지도 꼭 한번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we now know what that,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일단 명사절이고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that 다음에 만약에 achieve가 나온다면, 이제 동사가 바로 나온다면은 what을 바로 골라줄 수가 있어야 될 테고, 이제 achieving 동명사로 나와준다면 우리가 that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물론 뒤에 문장 구조를 더 봐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자리에서 동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기에 그래서 바로 is랑 are 반대보기가 있는 게, 여기 what that절에 동사가 여기 이미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명사가 들어가는 achieving이 들어가야 될 테고, 여기서 potential, 우리의 가장 높은 potential, 그럼 우리애니까 당연히 a를 골라줘야겠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치빙이 이제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not about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not A but B 구문까지 쓰였다는 거까지 우리가 기억해주면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at, 그리고 achieving, 그리고 is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 줍시다. 특히나 이렇게 수일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좀 명사, 주어랑 좀 거리가 멀리 있다던가 아니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그 바로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를 선행사에 맞춰줘야 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의 기울여서 이제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구분을 해주고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암기를 해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2번도 같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심리학 지문인 거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만큼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문이어서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얼마나 잘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이제 잘 스며드는지가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그 문법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일치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with this approach, 이제 전명구가 프로블럼을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블럼 단수죠. 그러니까 is 바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앞에 명사가 이미 없으니 명사절이라는 게 판단이 됐는데 이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자 근데 여기에서 it is based 이미 수동태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that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3번을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알려줬던 거에 예외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it teach us 라고 나와서 앞에 명사가 나와 있지만 이 문장 구조 전체적으로 4형식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명사절이라는 걸 파악을 했으니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한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 those with the best grade or the most impressive rhythm or the highest point score 이라고 주어가 여기까지 나오고 will be the only one 해서 여기에서 이형식 문장 구조 will be 동사 the only ones가 완벽한 이제 문장 구조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바로 that을 골라줄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장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 3가지가 전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know 동사 we know, now know 지금 알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명사 자리겠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없고, 근데 여기서 뒤에 문장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achieve가 나오는 바로 동사가 나오는 자리냐 아니면 achieving이라고 동명사가 나오는 자리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achieve가 바로 동사로 나와서 주어가 없는 형태의 what을 골라줘야 될 테고 만약에 뒤에 동사가 나온다 하면은 that을 골라줘야 될 텐데 여기 반대 보기로 선생님이 놓은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achieving을 고를 수 있는 동명사가 나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 능력
이라고 했으니 우리니까 당연히 우리가 R을 골라줘야겠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액치빙이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는 무조건 수일치 단수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 뒤에 그러면 보어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까지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문장인 that, 그리고 액치빙, 그리고 potential is까지 같이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how well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그리고 contribute, contributes, benefits, benefit, 이런 식으로도 수일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특히나 여기서는 contribute랑 contributes가 아니라 benefit, benefits에서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특히나 여기는 이제 투부정사의 이제 병렬 구조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onnect with, contribute to, 그리고 benefit from, 이런 식으로 구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benefit,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benefit으로 골라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가 not A but B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how well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라고 나오는 부분, 특히나 거기에서 이 마지막 6번 문장, 다시 말해서 이런 재진술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진술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영작까지 한번 맞춰보고 갈 건데, 그 영작을 만들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줄 테니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여기에서 어순배열을 한번 풀어보고 지금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멈춰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 영작을 어떻게 외워줘야 될지를 한번 바라볼 건데, 여기에서 how well, 얼마나 잘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오는 구조가 나오고, 당신이 연결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그 생태계에서, 사람들 너 주변에서의 생태계에서 얼마나 기여를 잘하고 그런 이익을 얻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얼마나 그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주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본문 24번 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학 지문이라는 거, 업보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잘 상기시켜 놓읍시다. 특히나 이 24번 같은 경우 원래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이제 주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제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경우에 예외사항,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대해서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예외사항이 이 문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반드시 외워주고 가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에센셜이나 이제 어드밴스드까지 간 친구들은 이제 이런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고르는데 서스럼 없이 많이 고를 수가 있겠지만, 아직 빌드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에센셜 너무 초반이라서 아직은 어법 고르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번 방학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채우고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된다면 이제 수능 특강으로 아마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목들, 타 과목들, 특히나 이제 탐구 과목들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능 특강을 약간 얕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예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수능 특강은 이제 우리 내년에는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계가 된다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관한 지문들, 모의고사처럼 지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되는 모의고사, 특히나 수능 특강에 나오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 연계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빈칸, 특히나 고난이도 문제들에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번 방학 동안에 에센셜 30강까지 진짜 안 되겠다 하면은 에센셜에 들어가서 앞부분 형식까지라도 무조건 봐주는 시간을 너네들이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이번 3학년 1학기 시험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너네 보고 이제 오려면 빨리 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상기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선생님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이번에 수능을 보고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일단은 사담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예외사항이라고 했던 부분, 우리가 이제 ing, pp 반대보기 고를 때는 뒤에 명사가 있는지, 근데 and로 병렬이니까 뒤에까지 같이 봐줘서 여기서 formulated라면 여기서 understood겠고, 여기가 ing라면 여기도 ing겠네요. 자, 근데 뒤에 language가 명사 나오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formulating 골라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단독으로,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여서 과거분사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은 명사의 전치 수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부분 기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understood, 이해되고 확실하게 표현된 거기 때문에 understood, formulated,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석 부분까지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understood, 그리고 여기는 formulated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 같이 한번 볼 건데, 뭐뭐 할 때, 뭐 할 때냐면 이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dealing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일치로 맞춰준다면은 이제 단수 취급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보고, 자,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conception and descrip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and로 병렬되어 있고 descriptions라고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need를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여기서도 inner deal, 이게 단수, deal이니까 단수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여기가 단수로 나와서 is가 맞기는 한데, 여기 때문에 단수인 게 아니라 이게 전명구로 꾸며주고 이것도 전명구로 꾸며주게 돼서 원래 주어는 full communication, 완전한 의사소통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s가 안 붙은 단수 취급 is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일치 포인트, 능수동 포인트, 자, 이렇게 이제 몇 지문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일치 능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장 구조를 보면서 한번 볼 건데,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제 was를 쓰면 되겠다. 아닙니다. and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 need, 그 필요성과 그 더 많은 확실한 의사소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둘 다 단수이기는 하지만 단수인 걸 두 개를 써서 우리가 월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도 많이 헷갈렸던, 선생님조차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물론 문법적으로 본다면 월을 쓸 가능성이 너무 높고, 특히나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릴 거야. 근데 이 글 자체를 우리가 글 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need랑 communication 두 개를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 accumulated, accentuating,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1번이랑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둘 다 하나로서 이제 랭귀지를 꾸미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랭귀지는 우리가 인물이나 사람, 그리고 이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는 돼야 될 테고, 언어가 공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언어가 공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꾸밈을 받는 명사가 이제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체인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동태, 능동태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A did, A ding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능수동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알아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in the international trade also the use of the precious and well formulated language 까지가 이미 여기까지가 다 주어이기 때문에 A did라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과거형 동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장 because of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해준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시험 문제, 이번 연도 안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뒤에를 보니까 translators were always available 이라고 이제 문장 구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because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왜 because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반드시 얼른 에센셜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24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30번 문장 같이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 미학적인 건축과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구분을 이제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 어법을 고른다면은 정확한 해석은 필요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용적인 거 순서 삽입 정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미 선생님들이랑 많이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법 부분 선생님이 이번에는 서술형 포인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어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일치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 모양으로 생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본 적이 있을 테지만 여기 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예시 그리고 아니면 보충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어, 결국엔 주어가 뭐냐, 더 에스틱스라고 나오고 이제 전면구가 꾸며주죠.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 에스틱스는 이제 복수명사가 아닙니다. 이 s가 복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로 이제 미학이라는 거, 더가 꾸며주고 있는 미학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s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부분 같이 잡아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선생님이 잡아줄 거고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잡아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 considered, considering.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여기는 부사가 나오고 여기 형용사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PP를 골라줄 수가 있어야겠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반드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더 퀘스천 오브 더 여기도 물론 수일치 포인트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앞에 더 퀘스천이 바로 이제 더가 붙는 부분이 이제 주어일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준다면 우리가 수일치 틀리지 않을 수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퀘스천즈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즈 고를 수 있어야 되고 rarely asking, asked 이 경우에도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asked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문장에서는 이제 that what 오랜만에 다시 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people think that what 여기에 명사 없으니까 명사절이네요. 뒤에 문장 구조 design makes something high value thin 자, 여기에서는 오형식이죠.
우리가 메이크만 봐도 우리가 이제 오형식이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미 빌드업에서 오형식까지 다 넘어온 친구들일 테고,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 반드시 이번 방학 때 챙겨놔야 됩니다. 알겠죠?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네요. 그러면 대을 골라야 되고, 특히나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서도 능수동 여기 고르는 데 있어서 아키텍처라는 이제 건축물이라는 명사가 나오네. 그러면 난 콜링을 고를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는 맞지만, 이제 4형식의 수동태 또는 5형식의 수동태가 된다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남거나 아니면 직접 목적어가 남았을 때는 뒤에 명사가 남는 케이스가 무조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콜드가 이런 5형식이 수동태로 2형식으로 된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인데, 이제 우리 건축물이라고 불린다, 건축물이라고 불린다, 명사가 뒤에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콜드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거. 특히나 이렇게 5형식의 수동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사들만 외워준다면 이 부분도 확실하고 착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2번 문장에서도 considered 뒤에 irrelevant가 남는 이유가 이제 5형식의 수동태 형용사가 남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뒤에 and로 what이냐 대시냐, 물론 여기랑 병렬이라서 뭐 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뒤에 문장 구조도 완전한 문장. differs, architecture 주어, differs 이거 동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명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from building 여기서 다르다, 자동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자동사라는 거 기억해 준다면 이거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 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 몇 가지 이제 많이 쓰는 자동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is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히나 그리고 다양하다, 라는 동사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방학 때 익숙해지면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어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that, 그리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했던 5월 and로 반대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5월도 이제 and building 5월도 여기 반드시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and 골라줘야 되는 거, 뒤에도 마찬가지로 between A and B 둘 다 and입니다. 자, 6번 문장 구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는 learning, learned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능동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 수동태냐를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제 뒤에서 이제 명사가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걸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that, what, 명사절이 나오고 있네요. 명사가 있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줬던 대로 ing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거의 전 지문에서 이제 비동사 뒤에 ing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learning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볼 건데, The design of our built environments matters matter. 여기도 이제 디자인에 수일치 맞춰서 matters 단수동사 써줘야 됩니다. 해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게 나오네요. that 골라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또 서술형 포인트가 한 가지 나왔어요. so that 구문 이제 나오기 때문에 so that 이거는 세트로 알고 있어주면 되고, so that 구문에서 뒤에 있는 that은 이제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는 것까지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st not be our only urgent priorities 라고 해서 이제 이 형식 문장 완전하게 나오고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장,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 정체성까지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자, 그러면 they actually help. 야, 이 help 우리가 5형식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help의 가장 큰 특성, 특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목적어가 우리 예측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 부분까지 기억해 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바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 주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반대 보기를 고르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contributed, constituted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봐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근데 목적격 보어가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이제 뒤에 명사가 있으니 constituted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constituted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서술형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문장 한 가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푸는 시간 잠깐 멈춰보고 가질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여기 어순배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순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문장을 보면서 여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영작을 조심했어야 했나,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답은 이제 all kind of design elements influence the people's experiences not only of the environment but also of themselves 라고 있는 부분들 바로 이제 구조 분석하고 외워주는 과정 같이 한번 겪어볼게요. 자,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of design element, 그래서 디자인 요소들의 모든 종류들은 인플루언스 종류들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맞춰줘야 되는 거, 여기 s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 people's experiences 사람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술형으로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experience만 주어지고 s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변형 한 개 하라고 했을 때 experiences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not only of the environment 환경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but also of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병렬 구조가 있었네요. 그래서 of 뒤에 문장 구조가 병렬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only로 안 줄 수가 있고 but을 안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also를 안 주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단어를 추가해서 몇 단어 이상으로 영작을 해라 하면은 그 단어 수에 맞춰서 이거를 빼야 될 수도 아니면 꼭 써줘야 될 수도 있는 포인트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 not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이런 식으로 only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준다든지, 이제 에센셜을 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not only but also be 구문, be as well as a 구문으로도 우리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준다면 변형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변형이 되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 이제 에센셜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센셜에서 변형 포인트 밑에 있는 필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전부 외워준다면 우리가 실제로도 틀리는 범위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30번 문장 마무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본문 31번입니다. 자, 이 지문은 이제 과학 지문인데 왜 골랐나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법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2번 문장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줬던 예시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원시 대기가 생성되면서 이제 생물이 탄생을 하고 이 생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들이 진화할 수 없었고, 이제 산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다세포 생물들도 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진화를 이뤄내서 지금의 대기를 형성을 했다는 거,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 특히나 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는 점,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가면은 이 글을 조금 더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법 반대 보기로 넘어가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옥시즌 앞에 뒤에 명사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liberating, 그리고 뒤에 브로큰 다운, 브레이킹 다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역시나 카본 있고 구동사라는 거,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 부분까지 꼭 주의를 해서 암기를 해줍시다. 브레이킹 다운, 그리고 병렬 구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서술형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여기 뒤로 넘어갈 거예요. earliest, known plant, knowing plant 자, 보면은 뒤에 이제 명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knowing 골라줘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까 살짝 보였지만 우리 여기서도 known, 알려진, 식물 세포로 알려진 거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with 뉴클리, 이볼브드, 이볼빙, about 뒤에 나오니까 명사 없네요. 여기서 이볼브드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형식에서 배운 동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수동태로 봤을 때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치채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5번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리치드 뒤에 명사 없네요. 당연히 리치드. 이제 슬슬 친구들도 감이 잡혔을 거거든요. 명사 있고 없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우리가 기억해서 간다면 여기에서 연습한 걸 바탕으로 다른 지문들 연습해보고, 특히나 직접 보충 때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반대 보기를 골라보는, 전 지문에서 골라보는 연습을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여고잖아요. 여고 이제 서술형도 그렇고 이제 문제로 어법 많이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챙겨갑시다. 자, 근데 물론 내용도 같이 챙겨 가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도 결코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7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부분에서 not just is also, 여기 not only but also 비구문 쓴다는 거 우리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읍시다. 특히나 여기 only가 just로 바뀌었다는 거, merely, simply로도 바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럼 서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기서 주제 문장이에요. 이것은 더 상위 유기체가 발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부분 선생님이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서술형을 한 번씩 봤을 때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한 번씩은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번의 시험을 보면서 2번이 이제 서술형으로 그 포인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 가주어, 진주어를 쓰면서 투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손쉽게 더 서술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장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만들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for higher organism, 더 고도의 생명체를 위해, 고도의 생명체가 to develop, 발달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가 목적어, for higher organisms, 이제 의미상의 주어, to develop, 투부정사의 진주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뭘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this라고 하는 게 바로 앞문장을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문장에 나오는 게 뭐냐? 여기 앞문장 전체를 한 가지로 봐서 this, made,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앞문장에서 만약에 이걸 가르치라고 한다면은 생물체의 출현과 진화로 인한 대기의 변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국에 인과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출현을 해서 대기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도의 생명체를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배경 지식으로 말했듯이 산소가 어느 정도 적당히 많아져야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면은 이 과학 지문도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어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 반드시 외워주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31번 문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32번 문장, 이제 이것도 심리학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선생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과 음악, 그래서 그게 상호작용을 하고 같이 생각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문장 같은 경우 위치, 바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어법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이제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진 케이스. 여기에서는 이거 에센셜에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 바이가 원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전해진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에센셜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면 바위 위치, 그리고 불완전하다면 위치를 골라주면 될 텐데, 너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하게 고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조 분석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음악은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시그니피컨스 중요성을,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 이 형식으로 완전하다는 거까지 꼭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2번 문장 같이 한번 볼 건데, memories associated. 그러면 뒤에 전명구가 나오고 있네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associated. 자, 그리고 embedding. 전명구 나오죠? 여기도 당연히 embedded.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골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너네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풀어보면서 어땠는지 꼭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remembered, 그리고 remembering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 뒤에 and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 그럼 명사가 없네요. 그러면 remembered. 자, 그리고 and is are. 와, 여기에는 and is인지 are인지 그럼 어디서 병렬인지 근데 너무 뻔하죠. 위에 있는 are랑 병렬입니다. 그래서 memories are more likely. 그러면 여기에도 위에가 to be라면 여기에도 to be일 테고 여기도 being이라면 여기도 being이겠네요. 근데 여기 likely to 부정사 써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주고 여기에서 recalling 그러면 to be recalling 현재 진행형이냐 recalled 수동태냐 인데 뒤에 명사가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recalled 골라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이게 자동사라는 거를 안다면 물론 여기선 타동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ing, pp 반대보기에서 자동사가 있다면 반드시 pp는 뒤에 명사가 없더라도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의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can be emotionally heightening.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전명구 나오니까 여기서 수동태겠네요. by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of music, injuring, injured와 여기는 과거 분사 구문인지 현재 분사 구문인지 근데 뒤에 what that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injuring이겠죠. 명사절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memories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면은 that, 불완전하면 what인데 memories 한번 구조 분석해 봅시다. event 더 이벤트 메모리즈 하니까 여기까지 주어 become 이 형식 동사 나왔네요. deeply encoded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encoded, encoding은 이제 과거 분사, 현재 분사로도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우리가 형용사의 형태로 쓴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인주어링, 인주얼드 같이 부사절로 쓰이게 된다면 과거 분사 구문, 그리고 형용사로 쓴다면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부사로 쓴다면 과거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이제 시제, 과거냐 현재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능동, 수동을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니까 당연히 that 골라줘야 될 테고, 뒤에 become deeply encoded, 이제 만약에 이게 ing라면 형식을 가져야 되는데 명사가 없네요. 여기는 encoded겠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 수일치, 능수동, 이제 in which, in which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가 memorizes가 아니라 retrieval이라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서, 이거는 회복이라는 뜻의 명사죠. 단수니까 당연히 is 써줘야 될 테고, then enhanced, 그러면 by 나왔으니까 당연히 enhanced,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 in which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 콤마가 있어서 이제 이제 계속적 용법의 which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that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in which를 where로 바꾸고 that으로 바꾼다 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냥 that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은 recreation of a similar context to that. 자, 그럼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여기까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가 동사지? 컨텍스트가 동사인가? 아닙니다. 여기는 동사가 이 뒤에 were encoded로 수동태 문장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in which까지의 수동태 문장이고, can facilitate가 이 in which의 동사라는 거, 굉장히 멀어지고 살짝 복잡한 구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조 잘 못 보겠다 하면 외우세요. in which입니다. in which, 뒤에 문장 구조 완전, 뒤에 문장 구조 완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6번 문장도 이제 재진수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외워주고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associated, associating, with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앞에서랑 똑같이 associated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하고, 이제 이 본문 32번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이제 36번 이어서 찾아볼 건데, 이 36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숫자로 이제 좀 많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강한 유대 관계로 오는 게 6분의 1, 그리고 나머지로 오는 게 그러면 6분의 5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with the rest, via medium or weak ties, 근데 그 중에서도 more than 4분의 1보다 4분의 1 이상은 이제 약한 연결에서 온다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강한 유대 관계는 6분의 1, 약한 유대 관계는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중간 관계에서 오는 건 우리가 12분의 7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건 중간에서 오는 유대 관계고, 그 다음에 많은 건 약한 관계에서 오는 관계, 그 다음에는 강한 유대 관계에서 가장 적게 온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놓으면은 우리가 일치불일치도 우리가 조금씩 더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장에서 반대 보기 한번 골라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위치냐 투 위치냐 이제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는 거 볼 수 있는데, information about jobs flowed, flowing. 자, 여기는 동사자리인가 중동사자리인가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은 여기는 능수동자리인 거고, 만약에 뒤에 동사가 안 나왔다 하면은 여긴 동사자리니까 바로 flowed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through weak vs strong ties among a group of people, 동사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자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flowed, flowing은 단독적으로 동사로 못 쓰죠. 그래서 여기 과거 동사 쓰였다는 거,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니까 to which 그리고 flowed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장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found 동사가 나오고 있죠. 명사절이네요. 뒤에 문장 구조 어떨까 보면 되는데, only a six of jobs came from network was were. 자, 여기 동사 나오네요. 근데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일형식 문장이네요. 그러면은 from strong ties 여기까지 문장 구조 완전하겠네요. 그럼 이 that what은 완전한 that 문장이고, 자, 뒤에서 came be야. 여기에서는 came이 바로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가 있죠.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일단은 형용사절이니 what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는 대절 안에 동사는 came으로 나오고 있는데 was, was냐, were이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6분의 1의 직업들이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6분의 1이면 1보다 적은 거니까 단수인가, 복수인가 할 수 있지만 직업들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번 문장 이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서 open doors. 자, 명사 나오네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doors, 그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보이죠? 후 바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수일치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후 뒤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쓰였을 때는 수일치를 어디에다 맞춘다? 선행사에다 맞춘다. 그렇죠. 도우즈에 맞추면은 그들이니까 R로 우리가 수일치 맞출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문장, 이제 this mean, 이것은 의미한다. means 여기에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hat that은 명사절.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what 여기에서는 이 뒤에 문장 구조가 알아서 하실 테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문장 구조 완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that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information 명사 있네요. 그럼 what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 information이 단수냐 복수냐? information즈 아니고 information이죠. 이제 꾸며주는 것도 없죠. 매더막도 못하고 이제 단수죠. 그럼 단수 동사 is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most relevant to us.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what that이겠네요. It is information. 여기서 it is information. 이미 완전한 문장 이 형식 나왔죠? that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which 여기에서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to which 골라주셔야 되고, may already be exposed, exposing. 진행형이냐 수동태냐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exposed 고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많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36번 유력하게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with people, what, who 너무 뻔하죠. who고요. people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people의 단수형은 person. 사람 한 명은 person이라고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R 골라주시고요. mo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or일까, and일까? 자, both A and B일까? both or A or B일까? 당연히 and겠죠. 자, 그리고 그들의 정보는 is냐 아니냐 아니냐. 그들의 정보 그러면 여러 개인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자체가 정보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6번 이제 6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는 기억합시다. so that 구문 여기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너무 이거 해서 이거 하다. 그래서 특히나 이 대절 안에서 end of ing라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 쓰이는데, 이 end of ing를 우리가 에센셜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배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해석법 자체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해석이 너무 어렵고, 특히나 end of ing를 맞춰줘야 되는데 end of 투부정사를 맞추거나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서술형 포인트 2번에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so that 구문에서 서술형 포인트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일시정지하고 꼭 풀어봅시다. 자, 시작.
자, 그럼 다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채점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 so, that 구문 쓰인 것까지 신경을 써서 우리는 가진다 많은 약한 연결들을, 그래서 결국에 된다 엄청난 원천이 된다는 거죠. 정보의 엄청난 원천이 된다. 뭐가? 약한 유대 관계들이. 어떤 정보냐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실제로 이제 우리 약한 유대 관계는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강한 유대 관계에서 이과는 이과끼리 놀고 문과는 문과끼리 노는데 반해서 이제 약한 유대 관계를 가진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과 친구인데 문과 친구도 있고 예체능 친구도 있고 모 친구도 있고 모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문까지 쓰여 있는 부분 특히나 조심해서 서술형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36번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39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물론 심리학 지문이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심리학 지문, 특히나 이제 중간에 과학 지문 하나 껴 있어서 선생님이 이해를 좀 도와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 안에 우리가 다른 지문에 대해서 특히나 교과서 안에서도 우리가 어법 반대 보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길러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지문에 대해서 어법 반대 보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거 꼭 상기시켜 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고에서 지문 변형이 나오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 변형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단어의 위치나 이제 구조들을 바꾸고는 있지만 단어의 모양은 바꾸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브드로 쓴다면은 변형이 돼도 무브드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모양만 조심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여기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어법 반대 보기 반드시 골라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문 39번 선생님이랑 더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지문들에 대해서도 꼭 공부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9번 문장 이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근데 여기서 친구의 친구 세 단계만 건너도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하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반대 보기를 볼 건데, 여기에서도 물론 해석 볼 필요 없이 이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골라야겠어요? 무브드 골라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 문장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has shown, has been shown, 이런 식으로 동사가 한 개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has가 왜 붙었냐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동사에서 has가 붙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를 나타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현재 완료냐 아니면 has been shown, 현재 완료의 수동태 문장이냐.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이제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대절이 나오기 때문에 명사절 나오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명사 나오니까 has shown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can transmit, be transmitted, 이 부분은 가장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장 자체가 변형이 돼도 이제 형태는 안 바꾸는 케이스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이 반대보기가 나오고 이제 4번 문장에서도 똑같은 반대보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줘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동태, 능동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through가 이제 통해서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명사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당연히 be transmitted를 고를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주체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주체가 이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가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 생각, 즉 감정 상태는 감정 상태가 무언가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전파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동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장 넘어가서 이제 스위치 포인트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에비던스, 증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더가 붙는 에비던스가 주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of this kind of contagion 까지 해서 전명구로 이제 에비던스 꾸며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단수 취급 더 에비던스 s 안 붙어 있으니까요. is 고를 수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4번 문장, 논란의 4번 문장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파를 하는 거냐, 전파를 되는 거냐, 우리가 전파가 하는 거냐, 우리가 전파되는 거냐를 보아야 되는데, 물론 둘 다 말은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 아이디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능동태구나, 그럼 트랜스밋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 똑같은 반대보기가 이제 다른 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형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이 위치까지 잘 생각해 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체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5번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this is because인지 because of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문장 구조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because일 테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이 required냐 require냐인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더 트랜스미션 단수인가? 근데 and 붙어 있네. reception 그럼 두 개니까 우리 require 골라야 된다라고 선생님도 처음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자는 여기서 트랜스미션, 전파의 수용과 트랜스미션, 전파와 수용,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더 트랜스미션, 더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선 requires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를 볼 건데, relying of a letter or the communication and the communication. 여기 꼭 기억해 놓읍시다.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or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6번 문장 갈 건데, 단지, 그러면 사람이 아는 건지, 사람이 알게 되는 건지인데, 아는 거가 여기에서 해석에도 나와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이죠.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knowing 골라줄 수 있어야 되고, people is냐 are냐, 여기는 당연히 is를 골라줘야 되는데 knowing에다 수일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 knowing이 주어라는 거, 동명사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수일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서술형 이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미 보여줘 버렸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영작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시작.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문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밋 할 수 없다, 전파할 수 없다 생각들을, 그리고 행동들을, 그리고 어디를 넘어서냐면 across just 3 degrees of separation, 그러니까 고작 3단계를 넘어서조차 전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만 이제 꼽아놓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 we cannot transmit ideas and behaviors,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much beyond our friends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에 3단계를 넘어서라는 걸 가로 속에서 알려주고 있어서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까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39번 문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이제 영상 강의를 마칠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1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너희가 이번 시험에서 얼마나 어렵게 준비를 했는지, 특히나 코로나 그리고 이제 수능 겹치면서 이제 많이 학교 못 간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의지 안 잡혔던 부분들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이제 2020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선생님들이랑 열심히 하느라 가장 고생한 건 너희들이라고 선생님이 단언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이번 연도를 지나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에 데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제 너네한테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특히나 선생님들 중에서 너네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치는 선생님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수능 성적 향상률 80%를 보여준 것처럼 너네는 이제 90%, 100%까지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생님들을 믿고 이번에 고3을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아직 이제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이제 원장님이랑 부원장님들이 입시 컨설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어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하는 친구들은 꼭 반드시 상담을 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담임 선생님은 이제 너희에게 좀 좋은 담임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너네한테 너는 할 수 있고 뭐 이런 대학을 써보고 싶으면 선생님의 방법을 알려줄게 하는 담임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너네가 대학을 가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은 그게 실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나 전문대를 들어가도 이제 대학 그 진학률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제 전문대 쪽으로 이끌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목표는 높게 잡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친구들은 그 목표치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도착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이랑 입시 컨설팅까지 준비를 하고 나서 3학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운 부분들, 선생님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 시기에 뭘 어려워할지를 가장 잘 아는 것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말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이제 채택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2020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마지막 시험까지 이 강의를 들어보면서 불태워보자. 알겠지? 이제 여고 2학년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